암환 전문가래. 아니 유튜브 보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죽염이 좋다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해야죠. 우선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은 일단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염식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째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돼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걸 또 가만 안 놔두죠. 다양한 기능성 소금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인도에 아유르베다를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인도 그 건강기능식품 가면은 히말라야에서 만든 무슨 소금 기능성이라고 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남미의 무슨 고원에 가면 무슨 소금, 또 우리나라 저기 산에 가서 7번인가 5번은 죽염, 저염 소금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결국은 소금이에요. 결국 소금은 뭐냐? NaCl이야. 나트륨인데 거기에 다른 미네랄이 첨가되거나 그거를 가공을 했을 뿐이죠. 나트륨이 안 좋은 거는 생화학적으로 자극적인 염분이니까 작은 거 먹으면 위 식도나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위염이 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위암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 30, 40대 이상 되면은 위내시경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위염은 붙잖아요. 뭐 미란성 위염 이런 거는 우습게 아는데 좀 더 진행되면은 뭐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환병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특별히 약으로 치료할 건 없어요. 근데 각성을 해서 정말 저염식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1년 후에 위내시경 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정상 나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은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막 수분을 땡겨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짠 거 먹으면 물 땡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혈액 속에 수분량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혈압이 올라가니까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 오는 이유도 있고 이러한 소금의 생화학적인 해로운 점 말고 또 생리학적인 해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거선요법의 저염식의 생리학적인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선요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 그러면 저염식, 야채식이에요. 비슷하게 돌아가는 건데 그럼 저염식을 왜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몸에 많은 전해질들이 있잖아요. 이 전해질들이 정상적인 용량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지만 모든 세포와 장기가 조직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미네랄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이죠. 이 나트륨과 칼륨과 물의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거선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은 일단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쁜 놈인지는 또 설명해 줄게요. 대신 이제 야채에 많은 게 칼륨이잖아요. 칼륨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트륨은 왜 나쁜 놈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그 나트륨이 섭취돼서 혈액으로 가서 세포로 들어가잖아요. 나트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는 물과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독소와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럼 칼륨은 왜 좋은 놈이냐? 칼륨은 야채를 먹거나 하면은 이제 칼륨이 많이 이제 혈액 속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로 들어가는데 얘가 세포로 들어갈 때는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포는 신이 난 거죠. 그래 좋은 놈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나트륨의 95%는 혈액 속에 있어요. 세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세포 속에는 5%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한다면 95% 이렇게 높이 있는 혈액 속의 나트륨이 5%밖에 없는 세포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이 나쁜 놈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 나트륨 펌프를 돌려서 나트륨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나마 5%밖에 없는 나트륨을 막 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신비인데 거꾸로 칼륨은 좋은 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세포 속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칼륨의 97%는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피 속에는 3%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포 속에 있는 많은 칼륨이 산소와 함께 피로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놈도 마찬가지로 세포벽에서 막 펌프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홍수나무 펌프 돌리지. 97% 있는 놈이 안 뺏기고, 그리고 피 속에 3%밖에 없는데 그걸 더 뺏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생리학적인 현상인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염식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성분은 정말 적정량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나트륨과 칼륨은 정말 정확한 양이 있어야지 정상보다 조금만 낮거나 조금만 높아도 우리 몸 대사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염식을 해. 그러면 피 속에 나트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근육이 풀리는 거야. 깔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센서를 해가지고 큰일 났다. 피 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트륨을 먹게도 하겠지만 세포 속에 쌓여 있잖아요. 얘를 피 속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포에서 피 속으로 나올 때 뭐랑 같이 나와요? 세포 안에 있는 물, 홍수가 난 물하고 독소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해독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럼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징어 젓갈에다가 찌개 막 국물까지 들여 마시고 거기다 또 맛을 내려고 소금 잔뜩 뿌려서 먹으면 피 속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나트륨 혈증이 되잖아요. 그건 또 내가 또 알아차려야 되니까 큰일 났다. 이 나트륨 어떡할까? 빨리 빼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을 세포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 속에 있는 수분하고 그리고 독소가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나트륨의 화학적인 자극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세포가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에 독극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한 신진대사를 못한다. 그럼 또 하나는 나트륨도 플러스일 거고 칼륨도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경쟁해서 세포에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센싱을 한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칼륨을 세포로 싹 집어넣어 버리죠. 그럼 피 속에 칼륨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있는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세포의 입장에서 보자면 플러스 일가인 칼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플러스 일가인 나트륨은 튕겨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서 산소가 세포로 많이 들어가면서 세포 안에 있던 나쁜 놈 나트륨이 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온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 고칼륨식이 거슨 식이요법의 생리학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암 전문이 그래요. 아니 뭐 유튜브 보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그 죽염이 좋다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해야죠. 소금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맛을 내려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염이 왜 좋냐면은 바다에서 만든 천일염은 나트륨 외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의 보고잖아요. 소금을 막 농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를 꼭 왜 그거로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야채에 다양한 미네랄 다 들어있잖아요. 야채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소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더 많은 양의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꼭 그거로 먹어요? 그 이유는 내 생각에 맛있으니까.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돼요. 죽염소금에서 나트륨만 빼고 다른 미네랄 드세요. 그럼 맛없어서 못 먹을걸요. 그래서 일반인이 간을 심심하게 할 때 소금을 조금 쓰는데 그때는 뭐 천일염을 농축한 죽염을 쓰면 고농도니까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기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이다. 없으면 죽는다. 근데 이놈이 뭐냐면 금단의 사가지요.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놈이야. 세포에 독소와 물을 홍수를 하게 하는 놈인데 맛이 없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더 넣어서 많이 먹지 말자.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식재료 안에 다 들어있다. 항상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 통곡을 먹자. 야채를 생으로 먹자. 야채 장난질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요리사를 보내가지고 음식에 장난을 치는 거야. 소금 뿌리고 뭐 마가린 넣고 뭐 지지고 볶고 튀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널려있는 음식들을 그대로 먹자.
내가 지금 짜게 먹는지 저염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맛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맨날 싱겁게 먹던 사람은 우리가 먹는 평범한 먹어도 짜다 그래. 매일 짜게 먹는 사람은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음식도 싱겁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말 수 있냐? 간단해요. 병원 가서 피 검사하면 딱 나옵니다. 나트륨 농도 재면 돼요. 피 검사했다 그러면 나트륨, 칼륨은 기본적으로 거의 합니다. 아주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피 검사하는데 나트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음식을 못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음식.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일반인들이 항암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소금 안 끼얹고 그냥 뭐 샐러드나 이런 것만 먹어도 절대 저나트륨 혈중 안 됩니다. 암 환자는 그런 분이 이제 뭐냐면 악액질이라고 그러죠. 입맛이 없거나 복수가 차거나 항암을 해서 미식거리거나 토해서 일주일째 못 먹고 있어. 하루에 먹는 게 다 합해가지고 커피잔 하나밖에 안 돼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트륨이 135 이상이 돼야 되는데 134, 131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120대로 떨어지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되면은 널브러져가지고 병원을 가서 수액을 맞든지 뭐 이래가지고 나트륨을 올려요. 암 환자인데 지금 일주일째 곡기를 끊었어. 그러면 소금 먹어야죠. 근데 먹어서 안 되고 링거를 통해서 NaCl을 공급해야죠. 뭐 NaCl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제 다 공급해야죠. 근데 정상적인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하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중 안 생깁니다. 저염식이 모든 일반인한테, 모든 환자한테 다 필요한 거죠. 단지 강도라든지 권하는 식품, 금지하는 식품이 달릴 뿐인데 그중에 특히 필요한 사람들이 암 환자,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 이런 분들은 특히 필요하고 내가 뭐 고지혈증이야, 내가 무슨 심장 질환이 있어, 뭐 고혈압이야 그러면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저지방 음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콜레스테롤 시기보다 저염식이 훨씬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거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인데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에서 직원들 17,000명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소금을 30%를 줄여서 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맛없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맛집은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소금하고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맛집 음식이 맛은 있지만 건강한 음식인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럼 뭐 맛집을 우리 하루 세끼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한번 가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포스코에서 구내식당의 음식의 소금 함량을 30%를 줄여서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반대를 한 거야. 맛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냥 경영진이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3년을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고혈압 약을 먹던 그 직원의 70%가 약을 거의 줄이거나 끊었더라.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고 또 현대백화점에서 한 게 있어요. 현대백화점 직원이 더 많더라고요. 2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지를 했어. 예를 들자면 뭐 화요일, 목요일은 구내식당에서 소금을 40%를 줄이는 음식을 배식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그날은 나가서 사 먹는 거야. 그래서 경영진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을 안 한 거야. 안 그렇게 나가서 먹지 마. 그러면서 서서히 줄였어요.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결국 40%를 줄였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다가 집에 가면은 이렇게 짜게 했냐고 와이프들한테 타박 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입맛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환자들도 한 달 내지 2달 동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염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나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뭐 1년, 2년 이렇게 저염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친구 만나서 사 먹잖아요. 그러면 막 토해요. 니글거린다고. 그래서 입맛은 얼마든지 우리가 적응하게 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정신력만 있으면 갈급함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꼭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밥, 국, 찌개, 그리고 반찬, 김치, 나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염식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 있죠. 고염에 대한 저염인데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 그죠? 연구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1,500mg 정도의 염분을 나트륨을 섭취하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300mg, 2.3g을 초과하면은 심장병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채식 위주로 하고 소금을 조리할 때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소금이 결코 1500mg을 넘지 않을 겁니다. 채식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양한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염분은 이미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염분을 충족하고 있어요. 소금은 우리 인체에 정말 필수적인 전해질이지만 음식이 산업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맛을 추구하게 된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겁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맛을 내려면 소금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금이 음식 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단지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소금을 더 뿌리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염식이라는 개념은 좀 잘못된 것이고 저염식이라는 개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맨날 물어봐요. 원장님 그러면 이거 뭐 찌개는 어떻게 먹고 뭐 국은 어떻게 먹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도시락을 보여줘요. 저는 아침, 점심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샐러드 위주로 야채 샐러드와 야채 구이 그리고 두부, 낫또 이런 걸 먹으니까 거기 뭐 소금을 어떻게 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국하고 찌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죠. 그럼 뭐 국하고 찌개 안 먹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까? 이번 기회에 시계를 바꾸세요. 정 먹으려면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다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향신료, 첨가물 덩어리가 국하고 찌개 국물에 있잖아요. 그런 여담인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랑 사느냐에 따라서 뭐 준대로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요즘 맞벌이 하니까 각자 해 먹지만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는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국이야. 무조건 아침 먹고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국 한 그릇에다 밥 말아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형님이 결혼하시고 형수한테 또 얹혀 살았어요. 우리 형수는 무조건 찌개야. 그래서 맨날 찌개 먹는데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기숙사 갔어요. 단체 배식이니까 찌개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 나와. 이제 제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이제 빵이나 샐러드를 먹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거슴요법 하면서는 아침에는 녹즙이나 당근즙, 그리고 이제 유산균, 저는 액상된 유산균 먹어요.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만 먹고 출근하고, 점심은 저희 집사람이 샐러드하고 야채구이 도시락 싸줘요. 그리고 뭐 드레싱도 거의 안 합니다. 드레싱도 그냥 발사믹 식초라든지 들기름이나 뭐 올리브유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그렇게 한 20년 먹으니까 야채 그 자체의, 견과류 그 자체의 맛이 맛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또 우리도 점심시간도 없어요. 계속 수액을 맞기 때문에 누가 이제 손님이 와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엄청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전부 짜고. 그래서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게 편해서 환자들 보고 그래요. 당신이 진짜 식이요법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음식은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에 해를 끼치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한 끼 잘못 먹었다고 금방 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염식이나 고염식이나 뭐 고칼륨 음식이나 아니면 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거 3, 4일만 하고 피검사하면 피검사시 다 반영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병원 환자들이 식이요법 하면 당연히 가족들도 같이 하잖아요. 한 70% 이상이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의 남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보통 한두 개 있어요. 50, 60 되면. 그러면 식이요법을 같이 하잖아요. 물론 그 남편은 집에서 아내하고 먹을 때만 하고 나가서 사 먹겠지. 그러니까 훨씬 루즈하게 하겠지요. 그래도 그분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거의 떨어집니다. 암 환자는 살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살이 안 빠지는 암 환자도 식이 이렇게 하면 당뇨나 고혈압은 거의 한 달, 두 달 안에 약 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정도면 한 20% 정도는 좀 편하게 드시라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한 20끼 정도 먹잖아요. 15개, 20끼 정도 먹는데 20%만 한 서너 끼를 편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사람 만나서 편하게,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암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암 환자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확실히 하고, 거슴요법에 보면은 일정 기간을 정말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거의 완치 판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먹게 해요. 그러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예방주사를 다시 놔. 3개월에 일주일 정도를 더 빡세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보세요. 담배를 끊었어. 그럼 암 완치 판정 받으면 또 피겠어요? 안 펴요. 그래서 3, 4년 동안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 분은 그 좋은 걸 알아요. 몸이 가볍고 덜 피곤하고 피부가 좋아져야 알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드세요 하더라도 거기서 많이 안 벗어납니다.
정말 나쁘다는 건 이제 안 먹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 어떤 소금이 됐든 소금의 절대량을 줄이는 방법. 국이나 찌개를 가능하면 삼가해야 되겠죠. 국이나 찌개에 소금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염장식품, 젓갈류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는 그런 식습관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